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조선 전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던 조선 전기 사회의 특징과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생활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전기와 후기에 따라서 아주 달랐어요. 일단 조선 전기는 아들과 딸이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가질 수 있었고, 제사도 아들과 딸이 번갈아 지냈습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특징이 이어진 거죠. 호적상 아이가 태어난 순으로 기재를 하고 장가 간다라는 말은 장인의 집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여자들은 보통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남자들이 여자의 집으로 가는, 그래서 고려 시대 때의 그 풍습들이 많이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중후기 때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재산을 상속받을 때 딸은 아주 적게 받거나 제외되는 거죠. 딸에게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위주로 제사를 지내고, 특히 장남, 첫째 아들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호적에 아들을 먼저 기재하고 딸을 기재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시집 간다, 재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의 요런 너무 많이 변했죠. 그죠? 조선 시대는 유교의 영향인데, 유교는 남녀가 유별하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종지도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라고 해서 여성의 삶을 이 남자를 나이 순서대로 남자들을 따르는 것이 여성에게 가장 맞는 도리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농사와 밀접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농사를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도 농사와 밀접했는데요. 조선시대 추진했던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 그리고 농사가 잘 돼야 세금이 안정적으로 걷어지기 때문에 농사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농사를 열심히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정책도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의 움직임, 비의 양 등을 알아야 농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비의 양을 재는 기구라든지 그런 하늘의 천문을 관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종대왕 때 다 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24절기를 이용해 시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달에 2개씩 있는 24절기.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24절기에 맞춰서 딱딱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고요. 힘든 농사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한다거나,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두레와 품앗이로 마을 사람들과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가장 중요시한다 해서 농본정책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세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세시 음식이라는 것은 그 24절기와 관계되는 그런 거죠. 유교 의식과 세시 풍속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건데, 세시 풍속은 일상생활에서 계절에 맞춰서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인데 보통 24절기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송편, 요거는 추석 때 먹고, 동지 팥죽은 동지에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한번 볼까요? 설날에는 음력 1월 1일,
설날에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들은 다음에 떡국을 먹고요.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인데 땅콩이나 밤, 호두 등 딱딱한 것을 깨물어서 부스럼을 예방한다. 이걸 불엄이라고 했습니다. 찹쌀, 수수, 기장 등으로 지은 오곡밥과 기발기 술도 마시고요. 한식에는 성묘를 하고 익힌 음식, 더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 머리를 창포에 감고 그리고 씨름, 그네 타기 요런 다양한 민속 놀이들도 즐겼습니다. 추석 때는 송편을 만들어 먹었고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고요. 동지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의미로 팥죽을 먹었어요. 이렇게 셋이 풍속에 맞춰서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식생활 보면은요.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주로 먹었어요. 제철 음식이 제일 맛있고 또 영양가도 많고 또 많이 나는 때이기 때문에 가격도 싸죠.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가 없으니까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의 장류도 조선시대부터 만들어 먹었고요. 그리고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자반, 생선 자반, 육포, 북어, 곶감 등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이런 식으로 저장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진달래 꽃을 따서 이렇게 화전을 구워서 먹기도 했다고 해요. 꽃놀이를 가서 화전을 다 같이 구워 먹고 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안전을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주로 정월 초하루에서 정월 대보름 사이에 마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제사는 아주 경건한 의식이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큰 잔치였습니다. 자연과 조상을 섬기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제사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빌 수 있는 거죠. 앞날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빌던 조선시대 사람들. 근데 안전을 어디에다 빌었느냐? 자연물에게 빌었다. 안전은 어느 시대나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언제 어떻게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죠. 요런 장승은 마을 입구에 세워놓고 전염병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마을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솥대. 이것도 마을 입구에 보통 세워놓는데요. 마을의 안전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했던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선앙당이라고 해서 마을 수호신을 모셔놓은 신당이고 돌을 얹고 소원을 빌고 이때 보통 큰 나무,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장승이나 솥대, 선앙당 등등의 안전을 빌면서 더 안전한 삶 또는 더 편안한 삶을 빌었다고 해요. 자연재해를 극복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나 자연물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로 빌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민속놀이 한번 볼게요. 민속놀이는 각 지방의 생활과 풍속이 잘 나타나 있는 놀이로 민간에 전해하여 오는 놀이입니다. 줄다리기, 강강술래, 곶싸움놀이, 연날리기 등이 있었어요. 강강술래, 곶싸움놀이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네. 신분에 따른 조선시대 사람들의 여가 생활. 여가 생활이 신분에 따라서 여가가 없는 신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 조선시대 신분제에서 양반들은
아주 편안하잖아요. 돈도 좀 있고 시간도 많고 하니까 시 짓고 활 쏘고 수 놓고 책 읽고 요런 아주 고급 관직을 독점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집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시 짓고 활 쏘고 수 놓고 책 읽고 주로 요런 취미 생활들을 했습니다. 중인들은 향리나 의원, 여건, 기술, 관리 등인데 시간이 그렇게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농민들은 세금이 군역 의무를 져야 되는데 틈틈이 윷놀이를 하거나 씨름을 하거나 고누라고 해서 땅바닥에 그림 그려놓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했고요. 천민들은 정말로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가 생활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조선 전기 사회 모습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교육은 주로 서당, 초등 교육을 담당했던 서당, 그리고 향교는 중등이고 조선시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이 뭐라고 했죠? 성균관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3년마다 시행이 되었어요. 문과, 무과, 잡과로 주로 유교 경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회의 모습은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짓는 농사를 품앗이와 두레 요걸 이용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 지방이나 계절에 따라 나는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먹었다. 세시 음식들을 먹었다. 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달력, 음력을 중심으로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달력과 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24절기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자, 어때요? 조선시대 유교 사상, 신분제도,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한국어만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와, 이런 꿀 알바가 있다니! 한이재미에서 만든 온라인 한국어 교실에 신청하세요. 한 과정이 6개월 동안인데요. 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강료, 6개월 수강료의 50%를 현금으로 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고 할 텐데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수강료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링크 눌러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심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신청 링크에 레벨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